안녕하세요. 아무도 나를 모르지만 부자가 되는 게 소원인 크리에이터. 하지만 현실에선 간혹 알아보는 사람은 있지만 결코 부자는 아닌 크리에이터 기즈모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마음먹은 대로 되는 건 아니죠. 어쨌든 간혹 이렇게 저를 알아봐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 감사해요. 근데 알아봐 주시는 분 옆에 와이프분이 간혹 계실 때가 있거든요. 근데 남편분이 이제 혼자 기뻐하다가 와이프분이 뻘쭘해 하니까 알지, 내가 자주 보는 기즈모라고 이분이셔 하면 와이프분이 이제 인사를 하려고 미소를 짓다가 갑자기 얼굴이 굳어져요. 좀 원망스러운 표정으로 바뀌더군요. 왜 그런지 절대 모르겠네요. 자, 오늘은 삼성전자가 새로 출시한 스피커 삼성 뮤직 프레임 리뷰입니다. 정확한 모델명은 뮤직 프레임 LS60D예요. 보이시죠? 이거 액자형 스피커예요. 삼성그룹은 JBL, 하만 카돈을 거느린 세계 최대 오디오 회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굳이 독립 브랜드 스피커를 내놓을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저는 처음엔 들었어요. 그래서 좀 의문을 가졌거든요. 근데 이 삼성 뮤직 프레임을 받아 보니까 일반 스피커의 범주를 뛰어넘기 위해서 많은 기획을 한 제품이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실제로 음질 특성이나 기능성 등을 보면 삼성 사운드바를 네모난 액자 형태로 만들었다고 보는 게 정확할 수도 있어요. 자, 삼성전자 사운드바 부분은 지난해까지 세계 10년 연속 판매 1위를 기록했는데 이런 노하우가 삼성 뮤직 프레임에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기능적으로 보면 돌비 애트모스 기능을 넣어서 영화 감상 겸용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TV의 스피커와 함께 사운드 재생이 같이 나오는 이 Q 심포니 기능도 넣었고요. 이건 완전 사운드바예요. 여기에 이제 디자인적으로는 뭐 비스포크라고 하죠. 사용자가 손쉽게 인테리어 스타일에 맞춰서 디자인을 변경해 줄 수 있는 그런 특징. 이건 삼성전자의 특징이죠. 그러면서도 이 작은 크기에 또 120W의 출력을 지원하고요. 고출력을 지원하면서 삼성다운 다기능성, 뭐 인테리어를 감안한 디자인, 홈시어터와의 연결을 고려한 이런 다양한 아이디어를 넣었어요. 사실 이렇게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진 제품입니다. 여기 오늘 잠깐 뭐 소개해 드릴 텐데 JBL 턴테이블 스피너와 연결을 하면 고전적인 오디오 세트로 사용 가능하고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뭐 노트북과 와이파이 연결로 음악을 들을 수 있고 블루투스뿐만 아니라 와이파이 네트워크 연결도 가능해요. 또 벽에 걸어두면 라이프스타일 오디오가 되고 TV와 연결하면 사운드바가 되고 삼성다워요. 자, 리뷰를 통해서 다양한 기능을 한번 훑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가격은 50만 원대로 출시됐습니다. 자,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자, 디자인 보겠습니다. 본체는 가로 세로가 약 35cm 각각, 그리고 깊이가 약 5cm 정도입니다. 본체 무게는 4.2kg 정도예요. 앞쪽에 아트 패널이라고 요거를 갈아 끼울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액자 겸 스피커로 활용하기 좋은 제품입니다. 물론 옛날에도 이런 액자형 스피커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삼성은 기존 걸 계속 답습하지 않고 발전시킨 세 가지 옵션을 준비했어요. 첫 번째는 앞쪽 사진만 교체해서 가족 사진이나 다 좋아하는 사진으로 교체해 줄 수가 있어요. 뭐 애인 사진을 걸어도 좋겠죠. 애인이 없다고요? 정상입니다. 자, 애인이 없으신 분은 이런 기즈모 로고를 확대해서 걸어 두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거 좀 너무했나? 뭐 가족 사진 좋고 자기가 뭐 좋아하는 이런 사진이나 인테리어에 맞는 이런 사진들 갈아 끼울 수가 있죠. 자, 두 번째는 아트 패널 자체를 바꿔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혀 다른 분위기로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 따로 패널을 판매를 할 것 같은데요. 인테리어에 맞는 패널을 선택할 수도 있고 자신이 원하는 사진을 보내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제 아들놈 사진을 이렇게 패널로 만들었는데 이걸 대신 딱 붙이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베젤에 추가적으로 다른 베젤을 달아서 프레임 색상을 이렇게 다르게 만들 수가 있어요. 이건 이제 삼성 더 프레임 TV도 이런 방식을 썼는데 하나의 스피커로 하얀 액자로도 만들 수 있고 여러 가지 분위기를 연출할 수가 있겠죠. 다만 이제 베젤은 따로 구입해야겠죠. 어쨌든 하나의 액자형 스피커로 수십 가지 다른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다는 점은 인테리어에 관심 많은 분들에게는 큰 장점이 되겠죠. 인테리어에 맞게 패널을 갈아치우거나 베젤을 바꿔주거나 아니면 사진을 교체해 주면 되니까요. 자, 벽걸이형 제품이지만 굳이 벽에 걸지 않아도 됩니다. 스탠드가 있어서 지금도 스탠드에 세워놨는데 바닥에 이렇게 둘 수가 있고요. 미니멀한 인테리어를 원한다면
거면 그냥 벽에 쑥 걸어두면 되고요. 혹시라도 이제 벽에 못을 박는 게 좀 부담이 된다면 스탠드에 그대로 놔둬도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자, 음질은 스탠드에 놓아둘 때 오히려 뒷공간이 더 확보가 돼서 음질이 더 좋긴 한데 벽에 걸어둬도 생각보다 큰 차이는 없었어요. 자, 그리고 벽에 걸 때를 대비해서 전원 케이블을 아주 얇게 만든 점도 인상적입니다. 케이블 자체 재질도 하얀색의 반투명 재질로 벽지에 이렇게 두면 케이블이 잘 안 보여요. 설치 위치는 귀 위치에 맞게 한 1m에서 1m 50 정도에 설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후면부를 한번 볼게요. 우선 두 개의 우퍼가 보입니다. 5인치 우퍼예요. 이건 상당히 큰 우퍼죠. 자, 보이는 유닛은 이게 전부지만 앞쪽에 또 액자 이 패널을 열면 다른 유닛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밖에 광입력, 스마트싱스 동글 단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닛 소개를 더 드리면 앞쪽 그릴 쪽 측면에 두 개의 트위터, 그리고 미드레인지 두 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 유닛들은 잘 숨겨져 있어서 보이지가 않죠. 자, 음질을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저작권 때문에 음질을 직접적으로 들려드릴 수 없는데 몇 가지 돌비 효과나 서라운드 효과나 이런 것만 잠깐 맛배기로 들려드리고요. 음질을 말씀드리면 이 채널 스피커로 총 6개의 유닛이 달려있어요. 앰프 출력이 120W로 꽤 높은 편이고요. 보통 소형 스피커들은 20에서 30W 출력인 경우가 많고 벽걸이도 한 30W 넘는 거 거의 없는데 이 제품은 상당히 높은 출력과 높은 음량을 가진 스피커예요. 거실용 스피커로 쓰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볼륨을 올리면 귀가 아플 정도로 높은 출력을 자랑합니다. 전체적인 음질은 고역이 상당히 발달해 있고요. 중저역도 상당히 단단하게 재생됩니다. 풍성하기보다는 해상력을 좀 강조한 음질이에요. 처음 튜닝은 일반적인 오디오 기기보다는 오히려 사운드바에 가깝게 튜닝돼 있어요. 목소리나 대사가 잘 들리고 전 대역이 강조돼 있는 사운드예요. 대신 이제 EQ가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음악 감상 시에는 적절히 조절해서 음악을 들어주면 됩니다. 자, 음향 모드가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는데요. 표준, 음악, AI 사운드, 최적화의 세 가지 모드가 있고요. EQ는 팝, 재즈, 클래식의 기본 세팅 외에 사용자가 직접 모든 대역을 조절해 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 제품의 장점은 스페이스 핏 사운드입니다. 스페이스 핏 사운드, 일종의 공간 음향 분석인데요. 이 옵션을 선택하면 공간을 좀 분석해서 최적화된 음향을 제공하기 때문에 액자형 스피커를 어디에 놓아도 최선의 음질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액자라는 제품은 일반적인 좀 스피커랑은 설치 위치가 좀 다르기 때문에 이런 공간 음향 분석이 굉장히 중요한 옵션이에요. 사실 이제는 좀 고급 오디오 50만 원, 100만 원 넘는 오디오에서는 이 공간 분석을 하는 옵션은 필수가 된 것 같습니다. 자, 그 밖에 이거는 완전히 이제 삼성 사운드바에 있던 기능인데 AI 액티브 보이스 강화, 그리고 보이스 음향 강화, 야간 모드 등의 사운드바 기능이에요. 그냥 넣었어요. 실제 음질 특성과 사용성을 보면 미니 사운드바로 써도 충분합니다. 자, 블루투스 기능도 제공하지만 삼성 스마트 센스를 통해서 와이파이 연결 재생이 가능한데요. 와이파이 연결 시에는 이 블루투스보다는 저손실 고음질 음원 재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음질 자체가 훨씬 좋아지고요. EQ 설정부터 각종 사운드 관련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와이파이로 재생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일단 와이파이로 연결하면 음장감이나 명료함이 굉장히 상승을 해요. 자, 그 밖에도 기능이 많습니다. 스마트폰, 태블릿 등과 블루투스로 또 음악 즐길 수 있고요. 네트워크 연결로 TV와 연결해서 큐 심포니, 돌비 애트모스를 즐길 수도 있어요. 블루투스가 필요할 때도 있어요. 가족 여러 명이 자기 스마트폰으로 각자 막 페어링 해갖고 간편하게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때는 또 블루투스가 편하죠. 또 이 제품은 별도의 HDMI 연결 없이 무선 와이파이로 또 돌비 애트모스 지원이 가능한데 지저분한 배선 없이 설치 공간 제약 없이 TV와 무선으로 연결해서 사운드바처럼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실 크기가 작아서 입체 효과 느낌이 좀 날까 했는데 생각보다 입체 음향 효과가 잘 나와서 사실 놀랐어요.
있죠. 물론 이제 대형 제품, 대형 사운드바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크기를 생각한다면 상당히 괜찮은 입체 음향이 나옵니다. Q 심포니 기능도 재밌어요. 원래 이제 사운드바를 연결하면 TV와 사운드바 중에 하나의 스피커에서만 음악이 나오는데 삼성 제품들은 이 Q 심포니 기능을 지원하는 TV랑 또 삼성 뮤직 프레임 이런 걸 이용하면 동시에 두 제품에서 이 서라운드 음향을 즐길 수가 있어요. TV가 프론트 채널 맡고 삼성 뮤직 프레임이 서라운드 채널 맡으면 생각보다 입체 음향 효과가 그럴듯하게 나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이 턴테이블과 케이블이나 또 무선 블루투스로 연결하면 턴테이블 음악도 즐길 수가 있죠. 완전 집안의 뮤직 센터로 굉장히 다기능으로 활용하기에 충분한 제품입니다. 자, 추가적으로 JBL 스피너 이 블루투스 턴테이블도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지금 뭐 음악 잠깐 나오고 있는데 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음악 괜찮아. 소리가 괜찮아. 자, 이 JBL은 전통적으로는 스피커를 주로 만들었죠. 턴테이블은 사실 제 기억으로는 거의 만든 적이 없어요. 근데 이번에 상당히 레트로한 디자인의 턴테이블을 만들었습니다. 디자인이 일단 상당히 좋아요. 주황색 포인트도 좋고요. 매끈하고 버튼도 별로 없이 굉장히 미니멀하게 디자인을 잡았어요. JBL 큼지막한 로고도 레트로하면서 굉장히 감각적이죠. 그리고 뭐 베이스판이 무척 크고 튼실합니다. 턴테이블은 이제 베이스가 탄탄할수록 진동을 줄여주면서 음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데 제법 묵직한 무게와 튼실한 베이스판 그리고 이제 바닥에 스프링이 들어간 받침대가 진동을 굉장히 줄여줘요. 그래서 최선의 음질을 제공합니다. 무게도 한 5.3kg 정도로 이게 굉장히 무거운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뭐 가볍고 허술하진 않거든요. 상당히 딱 적절한 무게고요. 더스트 커버는 살짝 반투명 재질에서 그냥 DP에 놨을 땐 굉장히 더 깔끔해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디자인이 일단 굉장히 좋아요. 자, 구성도 좋습니다. 토남은 알루미늄 재질이고요. 무게추를 조절할 수 있고 안티스케이트 기능도 갖추고 있는 중국형 턴테이블입니다. 헤드쉘은 탈착식이고요. 카트리지는 오디오 테크니카 T3600L을 쓰고 있어요. 이 카트리지가 범용성이 좋고 가격도 저렴해서 교체 부담이 적은 특징이 있죠. 물론 더 좋은 카트리지로 업그레이드도 가능합니다. 헤드쉘도 탈착식이기 때문에 헤드쉘도 교체가 가능하죠. 자, 후면에는 RCA 단자와 페어링 버튼 그리고 오토 스톱 기능이 숨겨져 있습니다. 덕분에 앞면에 버튼이 아주 적어서 미니멀한 외관이죠. 뒤에 있는 게 살짝 불편할 수는 있지만 거의 건드릴 수가 없는 버튼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 돼요. 그리고 자체 프리앰프를 쓰거나 외부 포노 앰프를 쓸 수 있는 선택 스위치도 있어요. 포노 앰프 내장형 턴테이블이라는 얘기죠. 자, 이 스피너 턴테이블은 JBL 스피커들 어센틱 시리즈도 좋고 그거 아니고 그냥 일반 앰프랑 4312G나 L100, L82, L52 많죠. 42도 있고 이런 거와 매칭하거나 오늘 소개한 삼성 뮤직 프레임과도 연결해 봤는데 굉장히 소리가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매칭하기 좋은 블루투스 겸용 턴테이블입니다. 블루투스는 aptX-HD 고음질 코덱도 제공하고요. 블루투스 연결 시에도 밸런스가 굉장히 좋아서 굳이 케이블 연결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괜찮았어요. 음질은 선명도가 굉장히 뛰어나고요. 저역도 풍성한 편입니다. 다프트 펑크나 부에나 비스타 소셜 클럽, 마이클 잭슨 이거 아유 명작이죠. 한국 보컬리스트 이거 웅산 이 앨범도 들어봤는데 음질이 굉장히 선명도가 뛰어나고요. 저역도 풍성한 편이어서 듣기가 좋았어요. 내장 포노 앰프의 질이 아주 좋아요. 보통 이제 내장 앰프, 포노 앰프가 별로 안 좋으니까 별도의 포노 앰프를 쓰는 분도 있는데 저가형 포노 앰프 쓰는 것보단 자체 포노 앰프를 써도 될 정도로 굉장히 우수한 음질입니다. 참고로 신호대 잡음비는 고급형 턴테이블 기준이 약 한 50dB에서 55dB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보다 높을수록 좋아요. JBL 스피너 BT는 65dB로 평균 이상으로 비교적 노이즈가 적은 깔끔한 음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질과 디자인, 스펙 면에서 모두 만족스러운 턴테이블이었어요.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삼성 뮤직 프레임은 삼성이 의욕적으로 출시한 라이프스타일 오디오입니다. 삼성답게 다기능성과 비스포크 디자인 교체할 수 있고 그리고 스마트 싱스와 결합해 집안의 뮤직 센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획한 굉장히 똑똑한 스피커예요. 오디오 기기, 사운드바 대용, 네트워크 플레이어 다양한 활용이 가능합니다. 사실 일반 블루투스 스피커라면 50만 원대 가격이면 이거 좀 비싼 거 아니야? 생각이 들 수 있는데
활용성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이제 네트워크 기능까지 포함됐는데 50만 원대는 그렇게 뭐 많지는 않거든요. 여기에다가 사운드바를 놓기 부담되는 가정이라면 50만 원대 가격으로 또 120W 출력 사운드바를 오디오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는 점, 와이파이 재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는 상당한 가격 경쟁력을 가진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기본 패널이 아주 클리어하진 않아요. 깨지더라도 안전하기 위해서 아크릴을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뿌연 빛이 감도기 때문에 사진이 깔끔한 사진을 써야지 좀 선명하게 보이고요. 워낙 기능이 많다 보니까 이게 스마트 싱스를 통해서 설정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많은데 익숙치 않은 분들은 살짝 시간이 걸릴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배터리는 없습니다. 이거 항상 전원을 연결해 줘야 돼요. 자, 오늘은 뭐 내용이 많아서 바로 마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기즈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